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5년 국가직, 국가공무원 9급 정보보호직용, 정보시스템 보안 해설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잘 보셨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막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게 항상 정보보호직료는 정보보호론보다 여러분 법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암호화기법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우리 정보보호론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여러분 운영체제 보안이라든가 네트워크 보안, 이러면 정보 시스템 보안이어도 다 나옵니다. 뭐 코드 보안, 웹 보안, 얘기들 다 나오죠. 자, 근데 다른 때보다는 조금은 약간 일반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온 상황이기는 해요. 물론 한두 문제 정도는 깊숙한 문제가 나옵니다.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기준이 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정보 시스템 보안에서 어떤 범위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잘 파악을 하시고요. 자, 여러분 2025년 국가직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취약점에 대한 보안 패치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관리자가 이 공격에 대해서 존재를 모르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아직 패치가 안 깔렸잖아요. 여러분 막을 도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태까지 들어왔던 뭐 이제 어느 정도 방법을 알고 있는 이제 공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공격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공격 언급이 됐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깔려지기 직전에 공격을 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제로데이 공격, 새로운 공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번, 3번, 4번 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이제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회공학적 공격은 여러분 사람의 심리적인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고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은 좀비 PC 언급이 꼭 있어야 되고요. 자, 여러분 무차별 대입은 뭔가를 해독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거죠. 패스워드를 알아차릴 때도 키를 알아차릴 때도 여러분 이런 방법은 많이 쓰입니다. 뭐 충돌 발생한 여러분 해시 함수 또 다른 메시지를 찾고자 할 때도 무차별 대입 공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저런 것들은 길이를 길게 하거나 약간은 뭐 패스워드를 랜덤하게 잡아주게 되면 약간은 무기력하게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취약점에 대한 보안 패치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는 공격을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번 침입자에게 거짓 자원을 실제 자원처럼 보이도록 해서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가상의 자원, 중요한 자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거죠. 여러분 가상이에요. 가상. 자, 가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공격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부분에서 정보를 빼나가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유인을 하는 거고요. 침입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시스템이다. 가상의 공간. 여러분 이것도 시험지에 많이 언급이 됐던 부분이죠. 허니팟, 꿀단지. 자, 여러분 답은 4번. DMZ는 IPS는 침입 방지 시스템. DMZ는 여러분 우리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 사용자, 내부 사용자가 다 접근할 수 있는 같이 사용하는 서버들을 모아놓은 또 다른 보호되어야 하는 네트워크로 DMZ 네트워크를 공부하셨고요. 자, 여러분 파이어월은 방화벽이죠. 보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여러분 답은 4번 허니팟. 그래서 여러분 허니팟은 항상 공격이 막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참 저런 가상의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것도 대단한 기술이죠. 여러분 저게 딱 어떤 파트에 들어간다라는 위치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침입 탐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시그니처 분석을 한다.
통계적 분석을 한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오용 탐지다, 이상 탐지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로, 침입을 탐지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 허니팟이에요. 자, 이번에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격은 뭡니까? 게시판 나오고 이메일 나왔어요, 여러분. 게시판에 일단 써놓을 거 아니에요.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포함이 되는데 저장된 상태에서는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게시글이나 이메일, 게시글을 읽는 순간 그 게시글이 있는 웹페이지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을 한다는 뜻인 거고요. 자, 여러분 이메일 안에 URL, 그러니까 꼭 모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여러분? 피싱처럼. 자, 여러분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삽입이 돼서 이메일을 읽고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 악성 스크립트가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저장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여러분 악성 URL 이게 여러분 이메일뿐만 아니라 URL을 이용하는 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악성 스크립트가 어디 안에 클릭하는 순간 딱 실행될 수 있게끔. 여러분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얘기가 나와주면 무조건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행을 하고요. 첫 번째 목적이 뭐다? 쿠키를 훔쳐가는 거예요. 쿠키 훔쳐간다라고 해서 막 여러분들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악성 코드가 깔리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공격을 위한 여러분의 정보를 훔쳐가는 데는 쟤네가 첫 번째 공격이죠. 첫 번째 공격입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SQL 인젝션,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접근했을 때 자, DNS 스푸핑,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바꿔놓는 거죠. 자, IP 스푸핑은 여러분 스푸핑은 다 위조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IP 주소를 바꿔주는 거. 자, 여러분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항상 여러분들 시험지에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4번. 리눅스 커널의 부팅 과정에서 약간은 좀 여러분 부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드웨어적인 장애나 오류를 기록해 놓는 거죠. 여러분 크로는 반복적인 동작을 해주는 거다 그랬어요. 그죠? 정해진 시간에 WTMP 누적되는 거였고요. 여러분 이건 로그인, 로그아웃 여기 이거 들어가죠. 언제 꺼지고 켜졌다. 여러분 오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 자, 여러분 SU 로그 스위치 유저. 답은 2번. 여러분 D 메시지 같은 경우에 처음 물어본 로그예요. 근데 약간은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언급될 만한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문제에 나왔던 것들, 이제 교재에 있는 것들 다 언급이 돼서 나와주는 거니까. 자, 답은 2번. 자,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암호 알고리즘은 국내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주도 학계연구소 정보기관 아카데미 리서치 인스티튜트 에이전시 첫 글자 따서 아리아. 자, 여러분 KS 인증을 획득하였다. 답은 1번입니다.
시드도 우리나라 거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 DS랑 IDA는 우리나라 거 아니고요. 자, 근데 시드는 여러분 약간 목적이 달라요. 아리아하고 시드 같은 경우에 아리아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우리 전자정보 개발을 위해서 자, 여러분 시드는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공공기관을 위한 것인가 민간을 위한 것인가 약간 그 목적이 살짝 차이는 나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암호 알고리즘은 여러분 심심치 않게 물어보죠. 자주 물어보는 편이라 알고 계셔야죠.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은 1번 아리아입니다. 6번 리버스 엔지니어링. 아, 이것도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역공학이에요. 내가 이걸 정상적으로 분석 설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또는 꼭 이게 공격자다라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코드만 남아있는 거죠. 지금 시간이. 코드가 남아있고요. 얘를 통해서 어떻게 설계를 했는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가? 어떤 분석을 했는가? 내용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윗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리버스가 붙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관리 차원에서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꼭 필요한 거지만 만든 사람이랑 유지보수하는 사람이 여러분 언제나 같을 수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게 오래 쓰면 문서 관리가 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또 어떤 경우가 있다. 여러분 남이 만든 걸 가져다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는가 분석서 같은 것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도 있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공격의 의미로 보셔도 되죠. 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공격자라고 생각하세요. 유지 보수하는 만든 사람과 별개로 문서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난독화 읽는데 여러분 못 읽겠어요. 여러분 코드 난독화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죠. 가끔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려운 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럴 일은 없지만 가끔은 의도적인 오타가 있다고요. 근데 이 의도적인 오타라는 걸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공공연하게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남의 걸 쓰다 보면 틀린 걸 쓸 때가 있거든요. 틀린 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2015년에 한번 내가 잘못 문제를 낸 게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거는 우리 수업용으로만 썼거든요. 제가 이게 책에다 안 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몇 년 있다가 어떤 학생이 저한테 몇 년 있다. 나는 이제 그 문제가 틀린 문제니까 절대 안 쓰죠. 근데 어떤 학생이 다른 학원 문제라고 다른 사이트에서 얻었다고 이 질문을 선생님 이거 문제 좀 틀린 거 아니냐고 딱 해가지고 이제 올려줬는데 세상에 몇 년 전에 냈던 내 틀린 문제가 초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뭐를 알게 되는 누군가가 내 수업을 들었구나.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좀 속상해요 이게. 물론 저는 그게 이제 틀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문제상에서 이거 틀렸어요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만든 문제라고 하면서 그거를 딱 올렸는데 여러분 뭐 똑같은 책을 보고 문제 냈어요 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내가 잘못 만든 거거든요. 책 보고 만들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저는 지워야 돼요. 왜? 이건 난독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니까. 근데 여러분 남의 문제를 베껴서 쓰더라도 틀린 건 좀 알아야겠죠. 자, 여러분 이건 대비책이에요.
대응체. 언패킹은 팩은 압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압축을 푸는 거예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법. 자, 디지털 서명은 이 역공학하고 상관없죠. 자, 여러분, 안티 디버깅은 디버그가 여러분 역공학이에요. 안티 디버깅이니까 안티 리버스예요. 안티 리버스. 안티 리버싱 이렇게 할게요. 자, 답은 2번. 2번. 우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디스어셈블. 프로세스 모니터. 올리 디버거. 여러분, SS. 디버. 여러분, 올리 디버거. 자, 답은 2번. 여러분, 7번 보겠습니다. 소유자가 루트예요. 근데 센 유저 아이디를 설정해 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센 유저 아이디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얘를 실행하는 동안 그 소유자의 권한을 위임받아요. 근데 그 소유자가 루트예요. 난 얘를 실행만 하면 실행하는 동안 루트의 권한을 위임받는 거야. 어떻게든지 얘를 쓰려고 얘를 쓰겠죠.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공격이 여러분 버퍼 오버플로도 있고요. 포맷 스트링도 있잖아요. 코드 보안상에서.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 완료되기 전 프로세스가 동일한 이름의 심볼릭 링크 여러분 일종의 단추가 이건 같은 거 생성해서 얘를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실행하면서 왜 나 이제 소유자 권한을 얻었으니까 수정도 가능하더라. 여러분 이게 검사하는 시간과 실제 실행하는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CPU를 얻는 데 있어서 번갈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공유 자원에 대해서 획득을 위해서 경쟁할 때 일어나는 공격입니다. 레이스 컨디션, 경쟁 조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밑에도 보시면 포맷 스트링, 힙,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이런 공격들이 나온 거예요. 죄다 최종 목적은 같아요, 여러분. 루트 권한 획득이에요. 최종 목적은. 센 유저 아이디 설정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을 해서 그거는 똑같은데 요게 다르죠. 요게 어떤 방식으로 이 공격이 들어가는가. 심볼릭 링크 얘기 나오면 레이스 컨디션입니다. 자, 여러분 리눅스에서 파일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하고 여러분 리눅스 우리 이런 명령어를 쓱 한번 볼 때 항상 언급되던 앤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명칭이 다 나왔어요. 파일 시스템 체크. 그쵸? 자, 답은 3번. 9번. etc 패스워드 파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문제집에 있는 거랑 너무 똑같이 나왔는데. 맨날 연습하는 거. 여러분 맨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용자 계정이고요. 계정이에요. X. 여러분 패스워드가 X가 어딨어요. X가 패스워드가 아니라 패스워드는 암호화되어서 또는 해시 값으로 만들어져서 여기 없고 섀도우의 존재. 이 뜻. 유저 아이디, 그룹 아이디, 계정 정보, 여러분 이건 막 연락처, 전화번호 막 이런 간단한 게 들어가 주는 거고 여러분 계정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 요게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죠. 로그인 할 때 선택한 기본 쉘. 여러분 리눅스는요
굉장히 많은 쉘이 있어요. 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로그인 할 때 선택을 해요. 저걸 하다가 그 위에서 쉘을 다른 걸 가져다 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기본 쉘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기본 쉘을 로그인할 때 선택한다. 그래서 여러분 패스워드 파일에 어떤 쉘을 선택했는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2번. 2번.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패스워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전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13글자는 써야죠. 여러분 X라고 한자로 쓰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는 암호화되어 있는 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자, 10번 2021년 OW ASP 탑 10. 여러분 SSRF도 여러 번 문제화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웬만하면 다 풀어봤던 문제들이라 여러분 서버가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청을 처리해요. 벌써 다 나왔잖아. 서버 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사이드 요청 위조. 여러분 1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또 XML 엔티티를 외부 XML 엔티티 개체를 너무 오래 쓰더라. 외부 XML 엔티티 개체 참조해 주는 거. 암호화 실패네요. 그죠? 자, 여러분 불충분한 로깅 모니터링. 자, 답은 2번. 특히나 여러분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되고 서버들끼리 이제 여러분 우리는 개인정보가 완전 자동화돼서 넘어가고 하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의 서버들끼리의 요청으로도 가짜 요청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답은 2번. 자, 11번. 여러분 이건 저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수험생이라. 왜냐면, 솔직하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원래 저런 부분을 좀 많이 본다, 봤었다, 관심이 있다, 예전에 일을 할 때 저런 부분 많이 봤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저런 부분을 안 봤는데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외워서 풀면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여러분 이거는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판단 없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끝!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상황을 갖다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약간 한 단계 더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이제 기존에 나왔던 상태 코드 문제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개별적으로 물어보긴 했네요. 자, 여러분 답은 4번이고요. 이게 상태 코드 413번. 자, 여러분 405번은 method not allowed. 허용 안 됨. 자, 내용 한번 봐놓으시고요. 그렇죠. 뭐 맨날 200번 오케이. 404 나파운드 이것만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 시험 문제에 나온 거는 잘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외우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 같은 쫄보는 아마 외웠을 거예요. 제가 시험을 보는 입장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이 막
어? 선생님, 이것도 외워야 돼요. 막 이렇게 막 지친 얼굴로 표현을, 여러분 질문을 하면, 너무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보보호론에서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지만, 정보 시스템 보안에서는, 그쵸,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약간 한 단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단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다 보면 외우셔야죠. 그죠? 여러분, 정보보호 컴퓨터 일반 들어가는 것보다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문제화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제가 만약에 정보 시스템 보안을 시험을 본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 정리해서 외웁니다. 외워야죠, 여러분. 기출문제에 나온 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12번. 삽입된 악성 스크립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럼 내 의도가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죠? 사용자의 권한으로 서버에 공격자가 의도한 요청을 한다. 공격자가 의도한 요청이고 정상 사용자는 모르는 요청인 거예요. 그죠? 공격자가 요청을 위조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정보보호론도 문제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좀 겹쳐져요. 그러니까 정보보호론 쪽에서 CSRF가 나오면 정보 시스템 보안이나 네트워크 보안 같은 데서도 CSRF와 좀 같이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설을 해드리다 보면 저쪽에서 ICMP가 나왔다. 그럼 정보보호론에서 그럼 네트워크 보안에서도 ICMP를 언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날 보는 시험이라서.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CSRF 슬로우 로리스는 여러분 안 끊긴 것처럼 HTTP 요청 헤더를 여러분 헤더가 조작이 돼서 끊기지 않은 것처럼 항상 소량의 대역폭을 낭비하게끔 만들어주는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하트블리드는 하트비트 프로토콜에서 얘네들도 또 길이 검사를 안 하죠. 요청하고 응답받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길이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 긴 길이에 대한 정보가 요청이 됐다. 그럼 응답도 긴 길이로 해주게 된다. 길이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 서버의 정보가, 내부의 정보가 유출이 되더라. 하트블리드. 여러분 저게 오픈 SSL의 취약점이었어요. 그죠? DNS 캐시 포이즈닝이 여러분 DNS 스푸핑이에요. 도메인 이름, 여러분 DNS 서버가 도메인 이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갖고 있는데 캐시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자주 요청하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를 캐시에 다 집어넣어놨고 도메인 이름 멀쩡한데 여러분 항상 탈취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IP 주소를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주소를 입력하셔도 가짜 사이트로 이동하게끔. 자, 여러분 이 정도의 용어들이 다 언급이 돼준다는 뜻인 거고요. 1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13번 TLS에 속한 프로토콜 중 세션을 활성 상태를 유지하는 목적이다. 하트, 비트. 답은 3번. 3번. 여러분 TLS에 속했다. 그래서 뭐 핸드쉐이크, 레코드 이것만 언급한 게 아니라 지금 하트비트를 얘기한 거예요. 세션을 활성 상태. 자, 알러트는 암호 사양 변경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 여러분 경고에서 다시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커넥션은 시큐어쉘에서 보셔야죠. 답은 3번. 14번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의 위치를 랜덤하게 배치시킨다. 무엇을 막기 위해서?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메모리 주소를 특히나 스택 공간에 이렇게 연속되어야 하는데 일종의 관리 차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보 시스템 그쪽에서도 있지만 EBP, ESP
그다음 EIP. 우리가 이제 여러분 스택과 관련해서 여러분 포인터 레지스터들 EBP, ESP 움직이는 게 한번 여러분 뭐 국가직 정보보호론, 정보 시스템 보안 이쪽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공간 할당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걸 아예 없애버리는 게 랜덤하게 주소를 주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어드레스, 스페이스, 레이아웃, 랜더미제이션. 자, ASLR. 자, 여러분 답은 3번. 자, 15번. 다음에 설명하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레지스트리 루트키. 자, 레지스트리 키는 여러분 현재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어떤 구성, 사용자에 대한 구성 정보. 자, 그래서 여러분 뭐 화면 디스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고 프린터 설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로그인 하고 있는 사용자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커런트 유저죠. 딱 모의고사에 넣어놨던 게 나오네요. 그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 어차피 이 5개 안에서 나와주는 거예요. 확장자 잡아주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 거냐.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이 커런트가 들어가면 약간 하위의 정보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정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공격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레지스트리니까. 여러분 레지스트리 안에 딱 들어가 주는 게 커다랗게 세 부류다 그랬잖아요.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거, 프로그램 깔려져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거, 사람에 해당하는 거, 사용자에 해당하는 거. 딱 커다랗게 여러분 범주 딱 3개 잡아 놓으시고 거기에 맞게끔 적용하시면 돼요. 그죠? 자, 여러분 약간 겹쳐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생뚱하게 여러분 로컬 머신에 있는 프린터 얘기가 커런트 유저 할 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랬잖아요. 왜냐면 근데 상황이 다르죠. 이 컴퓨터가 갖고 있는 이 컴퓨터에 지역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에 대한 내용이냐 이 사용자가 언제든지 사용자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가 설정한 거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16번 PG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메일 보안이고요. 필립 짐머만에 의해서 설계가 됐죠. 필 짐머만 또는 필립 짐머만 여러분 전자서명 인증하고요. 집 압축하고요. 자, 대칭키 암호를 통해서 기밀성 제공, 메시지 자체는 대칭키로 암호를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암호화를 하는 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하이브리드인데 이렇게 말로 해도 틀린 건 아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답은 1번.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 공개키는 절대 안 씁니다. 이러면 틀려요. 근데 여러분 메시지 자체에 대한 암호화는 무엇을 많이 쓴다? IDEA, 캐스트 128.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AES 써도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죄다 뭡니까?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그 키 교환을 위해서 공개키를 같이 쓰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 하이브리드가 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 대칭키 암호를 통해서 메시지 자체에 대한 기밀성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 여러분 엠맵 포트 스캔 스캔 끝판왕이죠. 운영체제도 알 수 있고요. 여러분 DNS 룩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자, 스캔 결과를 상세하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실제 교재에서 공부하셨던 온갖 여러분 여러 종류의 스캔을 여기에서 옵션으로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매퍼라고 해서 여러분 네트워크에 지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는 도구예요.
관리자도 써야 되고 당연히 공격자도 쓴다라는 뜻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옵션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든 네트워크 명령어에 옵션을 다 외우시기에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문제에 나와 있는 건 꼭 체크하면서 계속 늘려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OS 운영체제 N DNS 룩업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R은 DNS 룩업을 한다. 이게 여러분 약간 yes, no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DNS 룩업을 한다. 항상 한다. 답은 2번. 자, 여러분 V는 스캔 결과를 상세하게 출력한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R하고 N은 조금 묶어가지고 서로 설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한 yes, no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18번.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TCP 포트 번호 가를 사용하는 나를 통해서 사용자는 전자우편 서버에 메일박스를 여러분 메일박스를 생성, 삭제,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수신한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자, 수신이니까 여기서 요거 그냥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SMTP 나오면 이거 아니죠. 25예요, 25. 자, IMAP이 나왔으니까 143번. 자, 포트 번호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그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 자, 운영체제 파트가 또 언급이 됐어요. 자,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가상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면 할당된 메모리 공간은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서 관리가 된다. 텍스트, 힙, 스택, 데이터 영역. 자, 여러분 텍스트는 코드가 들어가져 있고요. 컴파일된 코드가 들어가져 있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 동적 할당 받는 곳이고요. 스택의 지역 변수, 매개 변수, 복귀 주소. 이 딱 함수 자체, 서브루틴 혼자서 쓸 수 있는 것들. 그 필요한 정보들이 여러분 스택 영역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데이터 영역은 전역 변수.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정적 변수도 들어갑니다. 자, 그중 이것은 프로세스 로직이 실행되는데 필요한 파라미터 인자. 자, 여러분 지역 변수, 반환 주소.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명령을 수행한 후 디렉토리에 부여된 이 디렉토리에 부여된 권한은 자, 여러분 뭐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여기요. 체인지 모드에서 지금 권한 설정하는 게 4글자가 나왔죠? 팔진수예요. 4자가 나왔어요. 자, 그럼 맨 앞에 있는 일이 자, 여러분 이게 특수권한을 얘기해 줍니다. 특수권한 중 스티키비. 특수권한 중 setUser ID가 4. setGroup ID가 2가 돼줍니다. 여러분 111 이렇게 나왔죠? 자, 요 2를 이렇게 볼게요. 이진수로 바꿔볼게요. 소유자, 이 디렉토리의 소유자 권한이고요. 그룹 권한이고요. 나머지 권한입니다. 이게 딱 맞네요. 아무도 변경을 못하네요. 소유자도 못하네요. 자, 나머지. 죄다 실행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부분이 execute니까 read와 write은 못합니다. 못합니다.
자, 이런 맨 앞에 있는 첫 글자가 리드. 수정. 자, 답은 4번이 돼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범위면에서 보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보셨을 때, 그렇게 마냥 다른 때의 시험보다 무조건 쉽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근데 쉬워 보이는 건 있어요. 네, 짧아서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실제 시험을 보고 나시면 여러분 이때는 쉬웠는데 항상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혹시나 2026년 정보 시스템 보안을 정보보호 직무를 준비하신다. 아니면 뭐 공무원 사이버 직무를 준비하신다. 또 뭐 여러분들이 뭐 공공기관이나 다른 데 이제 시험을 갖다 보실 때 아니 이게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딱 요 정도의 수준은 위로 잡지 마시고 이 이상 절대 공부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정도는 반드시 해놔야 된다. 여러분 하한으로 잡아놓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025년 정보보호 직무 앞 시간에 네트워크 보안 해설 강의해드렸고, 자, 여러분 정보 시스템 보안까지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점수 받기를 원합니다. 잘 정리 잘 하시고 또 어떤 시험에서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받기를 원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들 하셨습니다.